자, 관계식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fx랑 gx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gx에서 fx를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가령 이 fx를 내가 그냥 ax 제곱이다라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a는 양수겠죠. 자, 문제선 g에서 f를 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f랑 gx 있죠. gx는 fx의 두근을 문제에서 지금 알려준 겁니다. 누구랑 누구라고? 2랑 6이라고 알려준 거야. 자, 이걸 이항시킬게. 자, 이항시켜 주시면 근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여전히 근은 2랑 6이면서 이제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a라는 것에만 조금 주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거 뺐잖아요. 그럼 어차피 gx는 1차식이기 때문에 얘한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fx니까 이 친구는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a면서 아하, 누구랑 누구를 2랑 6을 근으로 가지는 2차식이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이거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려진다? 이 hx는요, 위로 볼록이면서 어디랑 어디에서 2랑 6에서 절편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딱 꼭지점 얼마예요? 2랑 6의 중간인 4죠. 4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 최대값이 문제에서는 최소값,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네요. 미안, 문제는 안 읽었어요. 자,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3이죠. 그럼 3부터 7이니까 쭈루루루 가요. 그럼 7이 한 이쯤에 있을 거거든.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동네에서의 최소값은 누굴 대입했을 때? 7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구나. 7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0이 나온다. 자,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누구 대입하세요? 7 넣었더니 마이너스 10이다. 한번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0입니다. 누구를 대입했을 때? 7. 그럼 마이너스 a 곱하기 5 곱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우리 a가 원래 얼마였구나? 2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최대값 구하라고 됐으니까 여기다 지금 4 대입해 주시면 되나요? 그럼 4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곱하기 2 곱하기 4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원했던 게 뭐였던 거야? 4a 값을 구해주세요. 자, a가 2가 나왔으니까 답이 8이겠습니다. 자, 이제 곱셈 공식 변형을 조금 이용해 주시면 이 친구를 제곱해 주시면 제곱에다가 A, B, B, C, CA가 두 개 나오죠. 그래서 두 배의 A, B, B, C, C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1이라고 줬으니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1은 9 더하기 2 곱하기 괄호겠죠. 그럼 여기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자, 여기 파트가 마이너스 4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씩 더한 게 1이고요. 두 개씩 곱한 값들의 합이 마이너스 4. 그리고 세 개를 곱한 게 빼기 4니까 지금 요 세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A, B, C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게 돼요. 아,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뭐라고? A, B, C를 세 근으로 하는 어떤 3차 방정식을 내가 작성할 수 있다는 거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빼기 4x 그 다음 누구요? 플러스 4죠. 자, 이거의 세근은 누구다? 아, 너의 세근이 A, B, C가 되겠구나. 자, 요거 하나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요거 조리제법이 바로 됩니다. 그쵸? 자, 그럼 1이 근이니까 조리제법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암산 정도 될 거야. 자, x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는 x제곱이 나와야 되고요. 자, x제곱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x제곱이네? 그럼 얘가 지금 빵이면 되겠죠. 빵. 그 다음 플러스 4가 나오려면 빼기 4. 그래서 요 친구는 다시 한번 x 빼기 1, x 빼기 2, x 플러스 2로 인수 분해가 되겠다. 세근이 다 나왔네요. 세근이 누구랑 누구 나왔어요? 1이랑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세근이 되는 거야. 누가 ABC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중에서 ABC가 쫙 세팅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어쨌든 기억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자, 두 개씩 더해보래요. 근데 두 개씩 더하면 분명히 둘이 더한 게 0이 한 번 나올 거라고. 그게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여기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더하면 무조건 0이 한 번은 나오니까 세 개를 곱해요. 0이 되는 게 맞겠죠. 자, 4제곱하래요. 자, 이거 4제곱하면 얼마죠? 1이죠. 자, 이거 4제곱하면 얼마죠? 16입니다. 이거 4제곱하면 16입니다. 33도 맞게 되겠죠. 자, 이렇게 세근을 가지고 식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자주 해봤었던 얘기 같아. 자, 자주 했었던 얘기입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미지수면은 항상 뭐 한다? 케이스 분류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2차라고 돼 있기 때문에 0은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뭐일 때도 있고요.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도 있고요.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이 제한 범위에서 우리 fx의 최소값은요, 너구다라고 이제 세팅이 돼 있는데, 여기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실수 k에 대해서야. 그럼 k가 0일 때 0, 그치? 뭐 k가 1일 때 얼마, 2일 때 얼마, 이렇게 계속 바뀐다라는 거지. fx의 제한 범위에서 fx의 최소값은요, k 값의 바뀜에 따라서 뭔가 바뀌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어쨌든 최소값, 최대값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참순 주인공이 누구다? 꼭지점이죠. 꼭지점. 꼭지점이 이놈의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뭘 해봤냐면요. 우선 A가 양수일 때 한번 먼저 해볼게요. A가 양수라면요, 이 친구는 꼭지점이 지금 누구다? 당연히 꼭지점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2, b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제한범위예요, 제한범위. 이 제한범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 k제곱은요, 항상 음수 아니면 0이죠. 그러니까 k가 0일 땐 0이고요. 0이 아닌 k에 대해서는요, 이 마이너스 k제곱은 무조건 음수인 거야.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k제곱. k제곱은요, 무조건 양수 아니면 0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이 친구는요, 무조건 뭐보다 마이너스 1 이상이고요. 이 친구는요,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요. 언제? 항상. 모든 k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해. 즉 뭐냐면 우리 제한 범위는요, 이 제한 범위 있잖아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치면요, 우리 제한 범위는요, 제일 좁을 때가 딱 요거야. 그리고 k가 점점 뭐 이제 0이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멀어지는 거지. 더 제한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사실 내가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우리 제한 범위는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꼭지점이 포함된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k 값이 뭐가 들어가든 간에 봐봐. 이 제한 범위를 제일 좁게 잡을 때가 뭐냐면 k가 0일 때야. 이게 k가 0일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순간마저도 꼭지점이 지금 포함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제한 범위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소값은 항상 누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 돼.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최소값이 변하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아래로 볼록이었다면요, 우리 제한 범위에 꼭지점이 포함돼요. 꼭지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항상 네가 최소야. 최소값이 바뀌질 않는다고. 이건 우리 문제랑 맞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누구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겠다. 최소값은요, 양 끝에서 나오겠죠. 제한범위 양 끝에서 나올 건데 지금 보시면 k제곱 빼기 1이 있고요. 마이너스 k제곱 빼기 4 있는데 이제 위로 볼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고요. 얘로부터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체크할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로부터 누가 더 멀리 떨어지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하고 보면 얘는 k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k제곱 플러스 2가 돼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빼기 4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한번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시면, 자, 여기에 k제곱 빼기 1이 있었다면요, 마이너스 k제곱 빼기 4는요, 얘보다 조금 더 멀리 한 이쯤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 k제곱 빼기 4. 그래서 우리 그래프는 어디부터 어디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얘를 대입한 게 누가 나온다? 너가 나온다. 해주시면 이제 A값이랑 B값을 다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연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게요. 누구를? 마이너스 K제곱 빼기 4를 대입할게요. A 곱하기 마이너스 K제곱 빼기 4를 대입하면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누구였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가 나왔으면 좋겠대. 이게 항상 성립하는 뜻은요,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해. 이건 K에 관한 항등식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다? 이제 개수 비교를 해보려고. 자, 이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그럼 이거는 A
k 4승 플러스 4ak 제곱 그다음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요게 지금 마이너스 2k 제곱 2k 4승 빼기 8k 제곱이랑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아, 똑같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a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가 그럼 지금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k 제곱이니까 맞아 떨어지네요. 그 이제 여기 얼마 되는 거지?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4a가 마이너스 8이니까 b 값은 8이 되면 되겠다. 이 항등식 문제니까 개수 비교해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값 나왔고 b 값 나왔으니까 이제 둘이 더해 주시면 플러스 6이 내가 찾는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차수가 큰 애들이 나오면 첫 번째로 관심 있게 보는 게 고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이 되는지를 한번 먼저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지금 1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요.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제가 조립제법을 한 거야. x 빼기 1, x 빼기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대. 그럼 여기서 지금 AX의 차수보다는 BX의 차수가 더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야? 둘이 더해서 3차식이지. 그러면은 결국 차수는 누가 결정해 주는 거지? 둘 중에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럼 얘가 결국에는 이 전체 차수를 결정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지금 3차식이니까 BX가 3차식이고 곱해서 4차식이니까 이 AX가 1차식이 돼야 되겠구나. 어렵지 않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 친구의 정체가 나오지. 이 친구는 더 이상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AX에서 올 수는 없었을 거야. 이 친구는 무조건 어디로부터? BX로부터 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BX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자, BX가 가능한 게 지금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우선은 무조건 누구?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무조건 BX에서 온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3차니까 3차이면서 최고차는 개수가 1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오느냐? BX에 얘가 올 수도 있고 얘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케이스가 지금 두 가지입니다. x 빼기 1일 수도 있고요. bx가 x 빼기 2일 수도 있어. 자, 만약에 이 케이스라면 이때는 이제 ax가 누구로 결정되는 거죠? 이때는 x 빼기 2로 결정되겠죠. 만약에 이 케이스였으면은 이때는 ax가 누구로? x 빼기 1로 결정이 됐었을 겁니다. 자, 이걸 결정하라고 마지막으로 준 힌트가 이거죠. 둘이 더했을 때 2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근데 어차피 AX는 1차식이기 때문에 2차랑 3차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즉 얘가 말하는 바가 뭐야? BX의 2차 항계수죠. 요것도 왜? 어차피 AX 더해봐야 1차식이니까 영향을 못 준단 말이야. BX의 2차 항계수가 마이너스 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제 계산해보면 이렇게 하면 이건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맞죠? 이건 맞네요.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이때는 얼마죠?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bx랑 ax를 결정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누구를, 자, 이게 bx였죠? 이 친구를 누구로 나눠보세요? ax의 제곱으로 한번 나눠주세요 하는 거네요. 자, 이 친구를 누구로 한번 나눠보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를 난 뭐라고 할 거야? rx라고 할 거래.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니까 R3을 구해달라고 돼 있네.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바로 그냥 해주셔야겠다. 그렇지? 자, 당연히 여기 누가 왔겠어요? 여기 당연히 X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 문제에서 여기가 지금 빼기 3X 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빼기 3X 제곱이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X 제곱이거든요? 그럼 빼기 3이 되려고 치면요. 얼마가 와야 되는 거죠? 플러스 1이 오면 되겠죠. 이렇게 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RX가 되겠지. 뭐 RX 굳이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R3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지금 바로 3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이야. 그 3 대입해 주시면은 이거 얼마죠? 9 빼기 6, 3. 3 더하기 4, 7. 곱하기 2는 3을 대입하면 얼마죠? 13에서 11을 뺐으니까 1. 3 대입하면 4 플러스 R3. 그래서 R3은 14 빼기 4. 14 빼기 4니까 10이 됩니다. 자, 우리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fx 아래로 볼록이면서 지금 어디에서 a에서 지금 최소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럼 a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a제곱 빼기 a 플러스 5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제한 범위에서 fx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해달라고 되어 있고요. a가 지금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원래는
뭐 이런 말이 없었으면은 3번 조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이너스 1, 3, 2 이렇게 있을 때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제한 범위에 누가 포함됐을 때 A가 포함됐을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마이너스 1, 3 여기 있을 때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요. A가 마이너스보다 작으면서 A가 음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는 여기선 조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 A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상황인 거죠?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요, 우리의 최소값은 어디서 나와요? 3에서 나오겠죠, 3. 3을 대입해요. 그럼 F3이죠? F3이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A 플러스 얼마죠? 플러스 14인가요? 이 친구가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A 값은 7분의 15가 나오는데 앞불사 이 친구는 3보다 크거나 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어떤 상황이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야. 즉 우리 제한 범위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이게 얼마였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1이었으면 좋겠다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a 빼기 6은 0이니까 a 값이 지금 누구랑? 마이너스 3이랑 2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자, 그럼 요 제한 범위에 있으면서 양수인 건 누구예요? 2겠다. 그래서 a 값은 2로 결정이 됩니다. fx가 완성이 된 거야. 아, 이거 귀찮게. 그래서 끝난 게 아니네요. x제곱 빼기 4x 2를 대입해 주시면 플러스 3이구나. 자, 이랬을 때, 자, 문제에서는요. p부터 p 플러스 4까지 또 새로운 제한 범위가 있죠. 이 제한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을 gp라고 할 건데 그 gp의 다시 뭐 최소값을 다시 한번 구해보자. 자, 이건 진짜 많이 했던 주제고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왔었던 얘기죠. 자,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p부터 p 플러스 4가 이렇게 쭉쭉쭉쭉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fx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얼마죠? 지금 축방이 2죠.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계속 여기서 최대가 나온단 말이야. 최대 나오다가 언제? 2를 대칭으로 딱 이렇게 4칸 잡았을 때 있죠. 지금 문제에서는 p부터 p 플러스니까 4칸이잖아. 자, 이렇게 쭉 내려와. 그럼 여기가 지금 계속 fp가 최대야. 최대 하다가 여기까지 쭉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다가 더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최대값이 여기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값은요.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여기까지 작아지다가 다음부터는 얘가 최대가 아니죠. 얘로 최대가 바뀌니까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요 그림 있죠. 지금 누구? 여기가 p, 여기가 p 플러스 4일 때. 딱 요 그림이 뭐가 되는 거야? 요 그림이 우리 누구? GP의 최소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GP의 최소는 결국 누구 하는 거야? F4를 구해도 괜찮고요. F0을 구해도 괜찮은 거야. 답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우리 이것도 많이 봐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고급 스킬인데 자, 어차피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올 거니까 제한 범위 양 끝에서 나올 거니까 자, 요게 내가 지금 뭐라고? FP 함수라고 치면 FP 플러스 4는 어떻게 생겼죠? 여기서 지금 몇 칸? 4칸.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여기 또 4칸 가면 여기니까 여기 지금 y는 fp 플러스 4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는 뜻은요. 결국 최대값을 골라주면 되는 거지. 여기죠. 아, 이거구나. 그 지금 보신 것처럼 요 그래프가 누구니까 이게 지금 GP 함수죠. GP 함수니까 보신 것처럼 0을 넣었을 때 최소가 나오겠구나. G 0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0 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3이 나오겠습니다. 자, 순서가 이제 이렇게 가겠죠?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4가 됐어요.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됐다는 건 이 친구가 누구든지 2i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i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2i로 만드는 거, 마이너스 2i로 만드는 mn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주기성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자, 가장 좋은 건 내가 봤을 때
뭐 거듭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복수평면이 가장 좋아요. 이게 30도 회전이니까 이건 12주기죠. 12주기. 그러니까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누구라고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근은 이제 켤레에 의해서 또 다른 건 뭐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i일 거야.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합과 곱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다음 이제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죠? 루트 3이 되겠죠? 그렇구나. 그럼 두근의 곱은요, 4분의 4인가요? 그럼 얘가 1이겠죠. 3 플러스 1이니까, 그쵸.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야. x제곱 빼기 루트 3x 플러스 1은 0이다. 자, 그럼 여기 가지고, 별로 안 이쁘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이항시켜서 계산해 볼게요. 너가 지금 누구다? 루트 3x다. 그럼 이제 다시 양변 제곱해요. 그럼 x 4승 더하기 2x 제곱 플러스 1은 3x 제곱이다. 그래서 어이구 힘들어. 빼기 x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눈치채셔야 돼요. 자, 아하, 여기에 지금 누가 곱해진다면 x제곱 플러스 1이 곱해진다면 자, x 6승 플러스 1은 0이죠. 그래서 x 6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12승이 1이구나 하면서 이거를 12주기다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떤 게 가장 부드럽다, 이제 어떤 시험이니까 복수평면으로 푸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12주기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i의 거듭제곱이니까 4주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어차피 이들은요, 전체 12주기 안에서 놀게 될 거야. 4주기, 12주기, 공통은 뭐야? 12주기가 될 테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내가 이 친구를 i로 만들고 이 친구도 똑같이 i가 되는 거지. i 플러스 i에서 우리 2i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이 친구가 i가 된다는 건요, 3번 가야 돼. 30도가 3번 가면은 이제 딱 i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i가 되는 건요, 요거 m 값은요 12주기니까 우리 이렇게 들어가자. 그리고 세 번째에서 뭐가 된다고? i가 된다. 그러면은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즉 m 값이 3일 때, 15일 때, 그 다음에 27일 때 쭈르르륵 얘가 항상 뭐가 돼요? 얘는 i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빼기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그럼 마이너스 i가 되게 하는 n을 찾아주셔야 돼. 근데 n은 몇 주기죠? 4주기죠. 4주기니까 4q 해주신 다음에 i의 몇 승이 마이너스 1이죠? 그쵸? 3승이죠. 3승.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n 플러스 n의 최대값이니까 100에 가장 가까운 n값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요. p가 8일 때, 즉 가장 큰 n값은 여기서 99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p가 8일 때. 자, 마찬가지로 이제 n값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100에 가장 가까운 거. 그럼 이제 100. 그럼 빼면 얼마죠? 그럼 99인가요? 99? 99가 가장 가깝죠. 96 더하기 3 하면 99. 그래서 사실 이게 답이에요. m이 99고 n이 99면요. i 더하기 i의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뭐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자, 요것도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i가 나와서 마이너스 i 빼기 i에서 마이너스 2i가 되는 것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얘가 지금 제일 큰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 아니면 199 아니면 무조건 얘가 제일 큰 거잖아.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198. 자, 요것도 우리가 많이 배웠었던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여기 길이를 x라고 잡아달래. 자, 이 친구가 지금 중점이니까 우리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얘가 지금 1대2 닮음이죠. 얘가 3일 겁니다. 그럼 여기가 다시 얼마가 된다? 여기가 다시 이제 x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중3 때부터 배웠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의 성질 중에서 얘랑 얘 있죠. 닮음으로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곱하기 너 곱하기 너는 누구 곱하기 너 곱하기 너랑 똑같아. 그걸로 이제 관계식 하나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제 생각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이 있는데 이게 너무 무지막지해. 차수도 너무 높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 관계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근데 그 관계식을 그냥 딱 주는 게 아니라 도형 안에서 문제에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내가 지금 세울 수 있는 관계식은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다. 이거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x 더하기 3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니까 너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3 곱하기 3. 그래서 얼마? 9랑 똑같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관계식을 얻게 돼요?
3x 빼기 9는 0이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가 지금 9니까 살짝 보이죠? 여기 파트가 살짝 보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양변 제곱해 볼게요. 그럼 x 4승 6x 제곱 플러스 세제곱이죠.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은 요거 지금 81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쓸 수 있게 돼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81이네. 맞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81이니까 요거랑 같이 계산해 주시면 저기 이제 7x 제곱 21x 더하기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지금? 91 이렇게 되겠네요. 계속 이렇게 주네. 그럼 7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1이니까 이 친구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9라며 9. 그럼 9, 7에 63 더하기 91 요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은 답이 154가 되겠습니다. 자, 좀 뭐 하나하나씩 좀 우리가 해봐야겠죠. 자, 문제에서는 얘가 3차고 얘가 1차인데 둘이 곱하면 당연히 4차겠죠. 근데 보니까 얘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여기에는요, 이 친구들 인수를 가지고 있는데 QX가 1차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어디로부터 흘러온 거야? PX에서 온 거지. 얘는 더 이상 이제 쪼개질 수가 없거든. 얘는 무조건 2차야. 1차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PX로부터 왔구나. 그래서 우선 PX가 뭐가 있는 건 확실하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 X 빼기 4는 출처를 모르겠어. 얘가 PX로부터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게 QX로부터 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나주권. 모든 X에 대해서 여기 항상 성립한대.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 QX는 몇 차인 걸 알죠? 1차인 걸 알죠? 그럼 얘를 제곱했으니까 지금 우변이 2차식이다. 근데 그걸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게 누구죠? 얘죠, 얘.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계산했더니 3차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PX가 뭐로 시작한다? X세제곱으로 시작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는 채울 수 있는 거야. 얘가 지금 1X로 시작한다는 것까지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얘는 뭔지 모르겠어. 얘는 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QX는 뭐가 되는 거죠? QX는 모르겠어. 이것도 이제 모르겠어. 1차식인데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제곱했잖아. 1차식을 제곱했으니까 이게 지금 완전 제곱식이죠? 계산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대. 그럼 우선 알 수 있는 것 정도만 좀 써볼게요. 지금 내가 만약에 px를 이렇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 여기 왠지 x 빼기 4는 아닐 것 같긴 하죠.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는 게 낫겠다. 자, 우리 이제 px가 여기에 지금 x 빼기 4가 붙을 수도 있고요. x 빼기 4가 아니라 다른 게 올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px가 요렇다면은 그때는 이제 qx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자, 이때는 qx가 뭔지 몰라요. 어떤 1차식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px가 요렇게 흘러오면은 QX에는 어떤 인수가 있는 게 확실하죠? X 빼기 4는 QX로부터 왔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나눠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였다고 해볼게. 만약에 PX가 너였다. PX가 만약에 너였다. 라고 계산을 쭉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우변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 돼. 좀 귀찮지만 PX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x 세제곱 날라오고요. 빼기 4, 그럼 빼기 10x 세제곱 날라오죠. 그 다음에 몇 x가 나오나? 플러스 24, 플러스 12, 플러스 36x, 그 다음 마이너스 48, 뭐 이렇게 나오나 봐.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걸 대입하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완전 제곱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뺀다고 생각해봐. 그럼 7x 제곱이죠? 이거 제곱이야, 제곱. 제곱. 7x 제곱 나오고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50인가? 완전 제곱식이 안 나오죠. 뒤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케이스라는 것을 알게 돼. 어떤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또 개수 비교를 해도 괜찮지만 이거에 대한 인수를 알았으니까 여기서는 항등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양변에 누구 대입한다?
4를 대입할게요. 그럼 4를 대입하면 이거는 4 곱하기 4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4의 제곱 빼기 56 플러스 52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얼마죠? 16. 16에서 4를 빼면 좌변이 12가 돼요. 12. 그 다음에 빼기 P 4죠. P 4가 0이니까 아하 P 4가 10이구나. P 4가 10이구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4 넣어볼게요. 4 넣어볼게요. 자, 그죠? 16에서 10이 나면 28. 28에서 24. 4 곱하기 4 마이너스 P가 10이래요. 그럼 4 빼기 P가 3이어서 P 값이 얼마구나? 3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3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누구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 A 값만 찾아주시면 내가 찾는 답이 되는 거지. 근데 A 값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게, 자, 너를 제곱했어. 그럼 요거 제곱하면 우리 상수항 비교해 볼게. 왼쪽은 지금 봐봐봐. 여기에서 지금 PX를 뺄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36인데 52에서 빼기 36을 한 건가? 그쵸? 36을 하면 얼마 되는 거지? 88 되는 거야. 88? 요 친구가 A제곱, 16A제곱이 돼야 돼. 아, 계산 틀린 것 같아요. 멍청하죠? 여기 1이죠? 미쳤나 보다. 미안해요. 1, sorry. 그럼 52에서 12를 더하면 64죠. 아, 다행이다.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확 나죠? 64가 됩니다. 그럼 이제 A제곱이 4니까 A가 2 또는 마이너스 2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요, Q0이 음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요. 그래서 A 값은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QX도 결정이 된 겁니다. PX, QX 다 나왔죠? 자, 그럼 P2 구해볼게요. P2.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4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누구 대입하면 되는 거야? 10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10 대입하면은 6에서 2를 곱했어요. 그럼 12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찾은 답이 16이겠네요. P2가 4고요. Q 얼마? 10. 이게 지금 12가 됩니다. 16이 답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요 A랑 B에 대한 얘기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찾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우리 요것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2 커졌죠. 그럼 결국 뭐 한 거죠? 이게 만약에 fx라고 치면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면은 너를 두 근으로 하는 f는 누군가 하고 물어보시면 2 커졌죠? 2 커졌죠? 그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아, 너를 두 근으로 하는 이 차는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알파 플러스 2랑 베타 플러스 2가 두 근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여기에다가 x 대신 누굴 대입해요? x 빼기 1을 대입해요. 그럼 이거는 두 근이 무조건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x 제곱 플러스 a 빼기 4x 플러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요. 자, 이게 얘랑 지금 똑같다라는 거죠. 첫 번째 관계식 3a가 누구랑 똑같다? a 빼기 4랑 똑같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럼 상수항 비교해 볼게요. 저긴 상수항이 지금 5b죠. 5b 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죠. 4. 근데 a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 플러스 b. 그래서 4b가 8, 그럼 b 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두 근하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겠죠? 아, 지금 빼기죠? 빼기 2x 플러스 2는요. 자, 너의 두 근이 지금 누구다? 알파랑 베타구나.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스텝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스텝은요.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죠. 어쨌든 뭐 기억 맞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인 거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해봤었잖아요. 자, 어떻게 우리가 관계식을 좀 잡아볼 수 있었냐면은, 자, 만약에 내가 무엇을요?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을 만약에 그냥 pn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작성할 수 있었더라. pn 플러스 2는 누구랑 똑같죠? pn 플러스 1 곱하기 얼마요?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2 마이너스 2의 곱이 얼마죠? 플러스 2죠. p n 이렇게 우리 세팅할 수 있었는데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고 여기가 알파 베타. 그래서 내가 지금 요거를 좀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얘는 그럼 누구야? 2배의 p n 플러스 1 마이너스 p n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누구? p n 플러스 1은요 누구랑 똑같다? 전 걸 빼고 2배 합시다. 전 빼고 2배. 전 빼고 2배. 그래서 n이 여기 있다고 치고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이라고 치면 좀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규칙 찾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많으니까 이게 많잖아. 이게 몇 개 안 되면은 그냥 네가 원래 하던 대로 뭐 근계수로 하든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하든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좀 많이 계산을 해야 되 보니까 이게 좀 편하지 않나 싶어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문제에서 얼마였었죠? 2였었죠.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인가? 자,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 알파 베타가 2였잖아요.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였어요?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너 제곱하고 이거 2번 빼면 되는 거지. 어머나 0이네. 여기까지만 구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 규칙으로 가는 거죠. 전에서 전 걸 뺀 다음 2배니까 빼기 3죠. 그럼 전에서 전 걸 빼고 2배 하니까 마이너스 8이죠. 빼면 마이너스 4를 2배, 그럼 마이너스 8이죠. 그럼 다시 0이죠. 16이죠. 16이죠. 지금 맞나요? 틀린 것 같아서. 빼고 2배는 0. 빼고 2배. 빼고 32죠. 뭐하니? 32. 그 다음 빼고 2배 하면 32. 0. 빼고 2배면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지금 0이 나오는 거 체크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 나오는 거 체크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제 나온다? 4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 4로 나눈 나머지가 2. 그럼 94를 4로 나눠보세요. 94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니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디귿. 둘이 똑같은 거. 자, 둘이 똑같은 게 지금 어디 있냐면요. 여기 한번 생기죠? 여기. 4랑 5에서 둘이 똑같아요. 그리고 8이랑 9에서 둘이 똑같아요. 이제 언제 똑같냐면요. 4의 배수에서 똑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요. 그 값이 양수로 똑같았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뭐로 똑같죠? 음수로 똑같죠. 그 다음 이제 뭐로 똑같죠? 양수로 똑같죠. 그럼 12에서는요. 다시 음수로 똑같아요. 그 다음 16에서는 다시 양수로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게 양수 쪽에서 똑같은 걸 찾고 싶은 거니까 즉 언제? 8일 때, 16일 때, 24일 때 8의 배수에서 되는 겁니다. 그럼 100에 가장 가까운 8의 배수가 누구야? 96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규칙 찾아주셔야 돼요. 쭉 써준 다음에 규칙을 찾아주시면 어련히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누구랑? 이 꼭지점의 X좌표 A랑 B의 대소관계로서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fx는 지금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A가 여기 있고 자, 이 케이스를 먼저 한번 해볼게. B가 A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GX는 얘보다 오른쪽에서 지금 꼭지점이 잡힐 테니까 얘가 약간 더 폭이 좁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잡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GX. 자, 이 친구가 fx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hx를 이제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hx는 얘가 되겠죠. 이 교점 바깥에서는 누구를 선택하고 f를 선택하고 교점과 교점 사이에서는 gx를 선택하고
다시 바깥쪽에서는 fx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로선을 그어서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건요. 어디랑 여기요.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6이 될 거고 이 친구가 이제 4가 될 건데, 자, 그럼 여기서 내가 그냥 이 교점들을 그냥 P1, 교점 X좌표예요. P2, 그 다음에 여기를 P3 이렇게 한번 정하고요. 자, 이 친구 있죠. 여기를 이제 Q1, 여기를 Q2, 그리고 여기를 Q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조건 만족하는 거 있죠. 이 4랑 만나는 X좌표들의 합을 S라고 할 거고요. 6이랑 만나는 X좌표들의 합을 T라고 할 건데, 즉 S에서 T를 뺐을 때 뭐라고? S에서 T를 뺐을 때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 말은 S가 T보다 크다는 뜻이죠. 자, 그럼 내가 S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얘랑 만나는 게 S래요. 그럼 P1, P2, P3가 지금 S예요. X좌표들의 합이 S고요. Q1, Q2, 그리고 Q3 있죠. 요 좌표들의 합이 지금 T인 거거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누가 더 커요? T가 더 커요. 그래서 이건 모순이야. 그걸 어떻게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냐면, 대칭성을 좀 이용해 보세요. 대칭성. 그냥 fx로 볼까요? fx? fx로 보셔도 괜찮고, 뭐 혹시 fx로 보는 게 좋겠네요. 자, fx 한번 보세요. fx, fx만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P1과 P3의 합은 2A가 되겠죠. 뭐라고? P1과 P3은요, 이 대칭성 때문에 그 합이 2A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 있죠. Q1, Q2, Q3 했을 때 또 fx로 봐봐봐. fx로 보면은 지금 Q1과 Q3 있죠. Q1과 Q3의 합도 마찬가지로 2A야. 그럼 어차피 내가 지금 대수를 비교할 때는요, 누굴 가지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겠어요? P2랑 Q2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지. P2랑 Q2가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결국 누가 S랑 T 중에서 누가 더 큰지가 결정될 거거든. P2가 더 크면 S가 더 큰 거고요. Q2가 더 크면 T가 더 큰 거야.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P2는 어디 있죠? 여기가 지금 P2죠. Q2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Q2가 더 크단 말이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지금 보신 것처럼 B가 A보다 더 크다라면 여기가 지금 B죠. 지금 보신 것처럼 무엇의 대소관계가 S랑 T의 대소관계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판단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족하는 그림을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면요.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A가 B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에 맞게 한번 fx랑 gx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fx를 그려보면요. fx는 조금 폭이 조금 크게, 여기가 지금 A입니다. 그 다음에 gx는 위로 볼록 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가 B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누구 그려줘요? hx 한번 체크해 봅시다. hx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hx가 선택이 되었어요. 이게 변형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정도는 좀 바로바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누가 돼야 되는 거죠? y는 4. 자, 여기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y는 6.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방금 같은 논리에 의하면 지금 요 점이 지금 누가 되는 거죠? 요 점이 지금 Q2가 되는 거죠. 자, 요 점이 이제 누가 되는 거죠? P2가 되는 거죠. 아, 이땐 P2가 더 크네. 그러면 이제 S가 T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이 내가 원했던 그림이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S에서 T를 뺀 거 있죠. S에서 T를 빼라는 건 결국 여기 2A, 여기 2A 사라지는 거니까 S 빼기 T가 의미하는 건 결국 P2 빼기 Q2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3분의 B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즉, 어디요? 요 길이 있죠, 여기. 여기가 지금 Q2고 여기가 지금 P2잖아. 그럼 요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준 거야? 3분의 B라고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요 길이가 얼마다? 3분의 B구나.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채워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실, 뭐? 우리 GX의 꼭지점의 Y좌표가 6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6으로 바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가 지금 3분의 B잖아요? 이 길이가 3분의 B면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되지?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3분의 B면 이 길이는 얘를 제곱하고 2배 해주시면 되겠죠. 자, 뭐라고? 이 친구를 제곱해. 그럼 제곱하면 9분의 B 제곱이야.
그 친구를 몇 배 해준다고? 2배 해준다고. 그 값이 얼마라고? 2라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b제곱이 9니까 b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이게 양수라고 돼 있었으니까 이 친구가 얼마로 결정이 돼요? 3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3이니까 3분의 3? 3분의 3은 1이죠. 그래서 지금 P2는 4 이렇게 결정이 될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칭성 때문에 요 길이가 1이었으면 당연히 요 길이도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좌표가 얼마로 결정돼요? 2로 결정이 되겠죠. 아, 이게 지금 알파네요. 알파. 아,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이었던 거야? 2,4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B값은 얼마로 결정이 됐고요? 3으로 결정이 됐고요. 저 A값 구하고 싶어. A값. 지금 본데 우리 fx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 2,4를 지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4가 되는데 그럼 2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12가 4니까 2 마이너스 A의 제곱이 16이야. 그럼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는 누구 또는 누구겠어요? 이 친구는요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A가 양수라고 돼 있었어. 그럼 여기를 얼마로 만들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4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A 값은 6이면 되겠죠. 그리고 A가 지금 B보다도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A 값은 얼마로 결정이 된다? 6으로 결정이 되더라. 그렇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답이 뭐예요? 나 지금 알파 찾았잖아요. 알파가 얼마인 거 찾았죠? 2인 거 찾았죠.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누가 되는 거죠? 베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fx랑 gx가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베타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h 값도 다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연습을 차근차근 좀 잘 해보세요. 자, 첫 번째 P-1, P3은 0이야? 둘 중에 하나가 0이든지 아니면 둘 다 0이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1, 0. 그 다음 여기다도 이제 0 한번 넣고 2 한번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이라는 값, 2라는 값, 3이라는 값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럼 가족권에서 우리가 첫 번째 P-1이 0이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P3이 0을 지나도 괜찮아. 아니면 두 점을 모두 다 지나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나조건 봅시다. 야, 이게 항등식이야. 나눠 떨어집니다. 항등식. 그럼 첫 번째 0을 대입했을 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첫 번째 무슨 결론이 나오지? P0은 0이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얘가 0이어도 괜찮고 얘가 0이어도 괜찮은 거잖아. 그러니까 P0이 0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P0이 누구일 수도 있다는 뜻이야? 3일 수도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P0은 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P0은 3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야. P0이 0이면서 P0이 3일 수는 없어요. 좀 결이 달라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를 지나도 괜찮고 아니면 둘 다 지나도 괜찮아요. 하지만 P0은요 0이든지 아니면 3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돼요. 0,0을 지나든지 아니면은 0,3을 지나든지. 자, 이게 어디에서도 2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얘가 0이어도 괜찮고 P2가 3이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2에서는 너를 지나든지 아니면 너를 지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모든 2차 함수들을 쫙 한번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둘 중 하나를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지날 때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얘를 지납니다. 또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럼 얘를 지날 수도 있고 얘를 지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얘를 지나고 얘를 지난다. 그러면은 또 둘 중에 하나를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지난다라고 해도 어차피 얘들은 대칭성 때문에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찾는 첫 번째 답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답이에요. 이렇게 생긴다. 자, 이거는요. 가족권, 나족권은 동시에 만족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px는요. 지금 누구랑 누구를 절편으로 가지면서 마이너스 1과 3을 절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1, x 빼기 3 써주시고 자, 최고차항계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몇을 지난다? 0,3을 지나지. 그러니까 0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돼. 0 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얘가 빼기 1이면 되겠네. 이게 지금 첫 번째 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얘랑 얘 지나는 건 했으니까 얘랑 얘를 지나는 걸 해볼게요. 이렇게. 요 두 점을 지나면서 얘를 지나도 괜찮고 아니면 얘를 지나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체크할 거. 동시에 지날 수는 없어. 왜냐면은 내가 지금 얘랑
얘를 지난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친구는 지금 x절편이거든요. 이차 함수에서는요, x절편이 많아봐야 두 개밖에 있을 수 없어. 요 세 점을 동시에 지나는 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얘랑 얘랑 얘를 지날 때야. 그러니까 절편을 고를 때 우선 기본 디포트가 얘네다. 이 두 점을 지나면서 널 지날래, 널 지날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얘를 지날 때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랑 얘랑 얘를 지날 때야. 요 세 점. 그럼 이제 절편을 가지고 먼저 이 함수를 세팅하는 게 좀 편해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요. 절편이 마이너스 1과 2일 때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누굴 지난다고? 0,3을 지났는데 0 넣었을 때 3이 되려면 뭐 해야 되니? 0 넣으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되겠지. 자, 이게 지금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얘랑 얘는 지금 디포트였지. 이번에는 쟤가 아니라 얘를 지나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때는 x 빼기 2, x 빼기 3이면서 마찬가지로 0,3이 나와야 돼. 자, 0 넣으면 6이죠. 그러면 3이 되려면 앞에 2분의 1이 있으면 되겠다. 그쵸? 그럼 3이 되는 거니까. 아하,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체크를 다 한 것 같아. 어떤 체크? 0,3을 지났을 때는 끝났어요. 이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누구? 이제 얘를 지날 때. 자, 얘를 지날 겁니다. 얘를 지나면서 둘 중 하나를 지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엔 얘랑 얘를 지날 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얘를 지나든지 얘 지나든지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얘.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저 때는요. x 플러스 1, x. 그리고 몇 콤마 몇을 지난다? 2,3을 지나는 거죠. 2를 넣었을 때 3이 돼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2를 넣으면 6이니까 2분의 1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너는 했어요. 그럼 이번엔 너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x랑 x 빼기 3이 인수가 되겠고요. 2 넣었을 때 3이 돼야 돼요. 2를 넣었을 때 3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면 되겠죠. 맞나요? 틀렸어. 2를 넣었을 때 3이 돼야 되잖아. 자, 지금 얘가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잖아요. 3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자, 괜찮죠? 자, 그 다음. 요거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얘랑 얘를 지날 수 있을까를 해보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우린 최소 둘 중 하나를 지나야 되거든. 근데 이미 절편이 두 개인데 절편이 세 개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차 함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족하는 px가 총 몇 개다? 5개고요. 그리고 이때 이차항 계수들의 합을 뭐라고 할 거야? a라고 할 거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쭈룩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저희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1은 상쇄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값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하라고? Q5를 구하래.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뭐 해주시면 되는 거야? 5를 퐁당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뭐 본인 선택대로 하세요. 다 더한 다음에 5를 대입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5를 대입한 값들을 쭈르륵 뭐 하셔도 괜찮은 거야. 더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건 마지막은 약간 어쩔 수 없이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냥 먼저 넣을게요. 그럼 첫 번째 여기다 5를 넣으면요. 얼마죠? 6, 2, 12, 마이너스 10이죠. 자, 5를 넣을게요. 6 곱하기 3. 야, 이게 더 빡센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얼마 되는 거죠? 마이너스 27인가요? 살 떨리는 순간이죠. 그럼 3, 2에다가 3. 5를 넣고 있는 거죠. 그러면 6 곱하기 5, 그럼 15죠. 하나 남았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5 곱하기 2. 그럼 마이너스 15가 되나요?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착착 없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 계산해야 되는구나. 얼마지? 이거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6이죠. 마이너스 36.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6을 빼주면 내가 정답은 33이 되겠네요. 자, 문제 상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못하다. 대하여. 자, n값이 만약에 1이라면 알파가 한 번 나오고 베타가 지금 3번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2차 방정식이고 여기도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알파 베타가 나왔다면 여기가 무조건 베타 베타가 나온다는 뜻이지.
아니면 여기서 누가 나오고 베타 베타가 나오고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오던가. 이 케이스 말고는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시면 자, 위로 볼록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쵸? 근데 축방이 얼마죠? 마이너스 4.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고. 자, 내가 지금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은 얘가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을 가지면서 그쵸? 근데 베타는 3중근이 나와야 돼. 그리고 베타가 지금 더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만족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gx가 되고요. 여기 있죠. 얘가 지금 그러면 작으니까 알파, 얘가 큰 근이니까 베타 이렇게 잡을 수 있겠고 우리 hx가 여기서 중근을 가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이 두 직선은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야. 이건 쓰이잖아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네 수직으로 만나고 뭐가 똑같죠? y좌편이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두 직선은요. 무조건 어디서 만나야 된다? 0,3에서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 교점이 그냥 바로 0,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우리 fx도 누굴 지난다? 0,3을 지난다라고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얘도 0 넣었을 때 3이 되려니까 얘가 지금 7이면 되겠죠. 그렇구나. 그럼 이제 누구만 구해주시면 알파만 구해주시면은 이제 만사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우선은 이차함수랑 직선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특별하냐면 요 hx죠. fx랑 hx는 접하고 있단 말이야. 접하니까 판별식이 0이다. 를 풀어주시면 뭐가 된다? b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fx는 나와 있거든. 근데 나머지 미지수가 b니까 둘이 판별식이 0이다를 풀어주시면은 b값이 나오게 돼요.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두 분의 합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얘는 지금 hx랑 0이라는 중근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이 0이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요거 전개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8x죠. 8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플러스 a입니다. 자, 요게 지금 fx고 fx랑 gx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bx 빼기 3은 0. 자, 이거 둘이 지금 알파 베타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빼기 2x 빼기 4 플러스 a 그 다음에 저 친구 이항시켜주면 플러스 b분의 1x 빼기 3은 0. 요거에 지금 둘이 베타랑 베타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베타가 지금 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근의 합이 뭐가 나와야 돼요? 두근의 합이 0이 나와 주시면 되겠죠. 그럼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 빼기 b분의 1이야. 얘가 0이니까 분자가 0이면 됩니다. 분자가 0이라는 뜻은 b값이 2분의 1이면 되겠죠. 오케이, b값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b값이 2분의 1로 결정이 되는 순간 두근의 합이 나오니까 알파도 구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베타가 0이니까.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 플러스 b죠. 자, 요게 지금 알파예요. 알파. 그런데 얘가 지금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2를 넣으면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1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었으니까 맞죠? b값이 2분의 1이었죠.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10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4개의 점이 다 잡힌 거예요. 그럼 얘랑 마이너스 10,0이랑 0,3, 0,0 이렇게 지금 그죠? x좌표,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2칸이고 여기가 3칸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은 5. 자, 높이는 얼마죠? 10이죠.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 이때는 넓이가 25가 나옵니다. 25. 첫 번째 답을 이렇게 찾았고요. 자, 두 번째. n값이 2일 때 2면 알파도 2번 나오고 베타도 2번 나와야 되거든요. 요 2번 나오는 상황은 그림이 어떻게 나오셔야 되죠? 알파에서 중근 그리고 베타에서도 중근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잡히고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 요 상황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기는 무조건 몇 콤마 몇이라고 0,3이라고. 그럼 여기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차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가
자, 접선과 접선의 교점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알파랑 베타의 중점이 0이다. 요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0이니까 이 친구 그냥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셔도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친구 y 근이 마이너스 베타예요. 여기서는 베타랑 베타예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또 한번 근계수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얘가 지금 2베타라는 뜻이고, 그렇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베타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관계식이 뭘까? 둘이 더하면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자 있죠, 분자. 어차피 분모는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더한 게 0이다를 써주시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4 마이너스 b분의 1 더하기 b가 0이야. 그럼 양변에 이제 b를 곱해서 우리 이제 뭘 써주시면 근의 공식을 써주시면 이제 b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2 양수라고 됐으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겁니다. b 값이 나왔어. 그럼 b 값이 나왔으면은 우리 베타 값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 한번 해주시면 플러스 2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루트 5네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4 루트 5. 그쵸? 이게 지금 마이너스 4 루트 5인데 그게 마이너스 2베타니까 베타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2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 루트 5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겠죠. 근데 이 x좌표를 알았으면 사실 누구도 구할 수 있는 거야? y좌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직선에 대입을 하든 2차 함수에 대입을 하든 구해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4개의 좌표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도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나왔다고 칠게요. 자, 계산은 좀 이제 부탁할게요. 계산 좀 부탁해. 그리고 이제 n이 3일 때 한번 해보자. n이 3일 때. 자, n이 3일 때는요, 어떤 케이스가 되는 거냐? n이 만약에 3이면 알파가 3번 나오고 베타가 1번 나오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경험이 있었으니까 알파가 이렇게 2번 나오고 베타가 몇 번? 1번.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문제 상황을 만족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좀 말썽이 생기는 거냐면, 자, 이런 식이 되면 여기가 무조건 얼마나 써야 되죠? 0,3이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여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3 딱 픽스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이 나오게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바꿔볼까? 알파에서 지금 근이 나와야 돼. 이 빼기 4야. 그럼 만약에 알파를 내가 이쪽에 잡고 베타도 이쪽에 잡아버리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알파에서는 이렇게 되고 얘는 또 이렇게 되면은 이건 말이 안 되죠. 얘도 기울기가 음수고 얘도 기울기가 음수야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요. n이 1일 때랑 2일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상황이 얘랑 얘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들을 뭐 해주시면 더해주시면 내가 찾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연산은 조금 부탁해요. 자, 그래서 이제 31을 x라고 생각하면 x의 21승, x의 11승, x의 3승을 누구로 한번 나눠보세요. x 플러스 1. 자, 그럼 지금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상수항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얘가 지금 r이 되는 건데 우리가 수의 나눗셈에서는 음수는 나머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33의 배수보다 33의 배수보다 3이 지금 모자른 거죠. 33의 배수보다 3이 모자르다는 뜻은 결국 나머지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30이라는 뜻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33 곱하기 qx잖아요. 이 qx에서 빼기 1 플러스 1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분배 법칙. 그러면 33 곱하기 qx 마이너스 1에다가 33 플러스 r인데 r이 아까 마이너스 3이 나왔죠. 그래서 33 곱하기 qx 마이너스 1 더하기 30 이렇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럼 33으로 나눈 나머지를 3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여기 나머지가 되는 거겠죠. 자,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지금 꼭지점이 k,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랬을 때 y는 3을 한번 날려보래요. y는 3.
자, 그래서 요 점을 이제 A, 요 점을 B 이렇게 잡아달라는 뜻이겠죠. 자,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A, O, B가 이등변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O는 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은요. Y는 0 위에 살아서 여기 어딘가에 이제 원점을 찍으라는 뜻이야. 여기 어딘가에다 이제 원점을 찍어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건데 지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K가 양수라고 돼 있었으니까 원점은 여기 어딘가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점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봐. 자,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은 이등변 맞죠? 근데 K가 0은 아니니까 원점은 얘보다 좀 왼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첫 번째로 이등변이 되는 상황이 이렇게 됐대죠. 한 이렇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지금 같을 때가 이제 첫 번째 상황이에요. 아, 첫 번째 답이 뭐야? 원점이 한 이쯤에 있을 때. 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요. 요 길이가 이제 점점 더 멀어지다가 쭉 가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도 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원점이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그때는 얘랑 얘가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9칸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1이기 때문에 난 여기가 3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k 더하기 3, 3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3이면 여기 똑같이 3이니까 얘는 k 빼기 3, 3이구나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길이가 지금 얼마인 거야? 그러면 6이야, 6. AB의 길이가 6입니다. AB의 길이가 6이야.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내가 찾아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요거. 그럼 여기도 지금 6이란 뜻이죠. 여기 6. 6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죠? 3이죠. 그럼 1대 2대 루트 3 구조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겠구나? 여기 길이가 지금 3 루트 3이에요. 3 루트 3. 그래서 원점에서 3 루트 3만큼 갔을 때 k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야. 자, k 플러스 3이 누구라고? 3 루트 3. 그래서 이때 k는 3 루트 3 마이너스 3. 이게 첫 번째 답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상황은 이제 요거죠. 요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상황이 똑같아요. 뭐? 아니, 여기가 6이잖아요. 여기가 얼마야? 여기도 똑같이 6이야. 6. 그러면 여기가 다시 3칸이니까 1대 2대 루트 3. 여기가 지금 3 루트 3이에요. 3 루트 3. 그러면 원점에서 3 루트 3만큼 갔을 때 k 빼기 3이 나오는 거죠. 자, 누구라고? k 빼기 3이 3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k는 누구다? 3 더하기 3 루트 3. 그래서 얘가 지금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P랑 Q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무엇을 만족한다? 이거는 황금비를 만족하네. 뭐라고? 피보나치야, 피보나치. 그래서 말이야, 지금 AX 7승, BX 6승, 플러스 1을요. X제곱 빼기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세요 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PQ 대입했을 때 0되라 이제 이 뜻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관계식이 뭐야? AP 7승 더하기 B P의 6승 플러스 1이 0이다. 요거 하나랑 AQ 7승 BQ 6승 플러스 1이 0이다. 요거 만족하는 PQ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피보나치를 만족하기 때문에 2, 3, 5, 8, 13, 21, 1. 여기는 0, 1, 1, 2, 3, 5, 8, 13.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1, 2, 3, 4, 5, 6, 7. 이거 7번째구나. 자, 그래서 난 P7승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P7승을 13P 플러스 8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P의 6승. P의 6승은 뭐랑 똑같은 거야? 8P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내가 지금 이 친구를 P로 묶어요. 그럼 13A 더하기 8B 플러스 몇 A? 8A 플러스 5B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요걸 만족하는 상황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야. Q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 8A 플러스 5B 플러스 1은 0이거든요.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하라는 뜻은 결국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된다. 이제 이 뜻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보신 것처럼 A를 여기서 이거 좀 잘 해봐. 이런 것도 잘 해봐. 13A 더하기 8B가 0이니까 A를 내가 8K라고 두잖아요. 그럼 B는 뭐라고 둘 수 있겠어요? B는 마이너스 13K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지금 8A니까 64K 5 그럼 마이너스 65K 플러스 1은 0이니까 오케이. K 값은 얼마야? 1이겠죠. 그래서 A는 8이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답내 주시면 되겠습니다.